광주에 호랑이 흉내내는 고양이가 발견됐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작년 11월까지 광주 북구 임동에 저녁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어흥 호랑이 포효가 들린다는 제보가 있어갖고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으나 워낙 신출귀몰에 납포에 실패했죠. 그런데 지난 일요일 화제가 됐던 인천 들깨 고양이 습격 사건의 문제의 고양이가 바로 그 광주 북구의 짐승이었던 걸로 드러나 지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고양이 그렇게 떡실신이 된 상태에서도 남행열차만 나오면 중간중간 호랑이 코스프레 하면서 어흥 포효를 해 치료 중인 산림청 직원들의 비웃음을 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유튜버 놀고 싶다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이 영상에 인용된 데이터 5월 13일 경기 이전에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이제 올라간 5월 14일과는 이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144경기 중에 한 40경기 정도를 각 팀들이 소화된 지금 리가 한 36% 정도를 통과 중입니다. 앞으로 뭐 드라마틱한 반전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지금까지 누적된 이 기록들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대로 계속 리그가 이런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현재 기아 타이거즈가 1위와 9경기, 가을 야구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5위 삼성 라이온즈와는 지금 단 한 게임 차이죠. 아직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지만 사실 시즌 전에 목표로 했던 우승과는 상당히 먼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NC, 삼성, KT 그리고 SSG와는 우리 기아가 해볼 만한가? 또 현재 우리 아래에 있는 두산 베어스보다는 우리 팀의 경기력이 확실히 낫다 라고 할 수 있나?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작년에 이제 2위와 9경기 차로 정규 시즌 1위를 달성했고 한국 시리즈 4대1로 그냥 삼성을 떡신신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전력으로 여유로운 12번째 우승을 달성한 우리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은 어디로 갔냐 이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팬들이 무척 당황하고 있다. 이 당황의 충격이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속상합니다. 실제로 뭐 구단 내부의 문제, 미디어에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팬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지표를 통해 타오고 타이가즈는 어떻게 호랑이에서 고양이로 변했는지 이 슬픈 스토리 한번 여러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사부작 23시즌 기아 타이거즈 아쉽게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죠. 근데 그 해는 기아 타이거즈 선발진, 국내 선발진이 정말 잘해준 시즌이었어요. 양현종이 이제 ERA 3.58, 제구 불안이 물론 그때도 있었지만 이의리가 ERA 3.96, 그리고 루키 윤영철이 ERA 4.09를 기록하면서 선발 마운드의 안정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앤더슨, 파노니, 산체스, 메디나 외국인 투수 카드를 4장 풀로 다 썼어. 근데 누구 하나 사람같이 던지는 새끼가 없었다. 실망만 오지게 안기고 기아의 가을 야구 진출에 이 외국인 내놈이 발목을 잡았죠. 여권을 태우긴 뭘 태워, 그냥 빨빨 줘서 나 집에 보냈다. 근데 올해는 정반대입니다. 제임스 네일, 에덤 홀러 2명의 외국인 투수가 기아 역사상 외국인 투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나 양현종이 노세와 윤영철은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23시즌은커녕 지난 시즌 24시즌과 비교해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죠. 올해 첫 선발 전환한 오늘 선발로 던졌던 김도현 기대 이상으로 선전 중이나 나머지 윤영철과 양현종의 부진이 마운드의 불안함을 더하는 중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나마 현종이는 퐁당퐁당이라도 되는데 영철이는 나오는 경기마다 그냥 싹 다 싸그리 작작 망하고 있는데 내 선발이죠. 자, 안 되는 집의 특징이 뭐예요? 부상자 속출. 또 졸라 어이없어. 작년에도 한 달마다 투수가 한 명씩 사라지는 기아 역병이 돌았으나 그때는 그래도 그때마다 준비된 대체 자원이 그냥 척척 이거 아주 훌륭해요. 1인분씩 해내면서 공백 최소화가 됐어요. 근데 올해 난자리는 막 블랙홀이야. 등자리는 강아지 오줌 줄기 맨키로 뭐 티도 안 나고요. 언발에 오줌 싼다라고 그러는데 난자리는 블랙홀이죠. 곽도규와 황동아가 사실상 시즌에 좀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베테랑 불펜들의 집단 난조, 이것도 다큐멘터리감이죠. 어떻게 그리 싹 다 망할 수 있는지. 온전한 새끼가 한 명도 없어요. 이 기아 마운드 운영에 아주 큰 어려움을 주는 이유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동성로, 광주 동성로에 이제 발에 치이는 게 자완투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규, 이준영, 김대유, 부침은 있지만 최지민, 김기훈까지 자완왕국을 이뤘는데 올해는 이제 곽도규
곽도규는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고요. 최지민은 뭐 시즌 초에 다시 좀 사람처럼 던지는 것 같더니 결국 이제 일요일 경기 끝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김대유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아예 쓸 수 없는 수준으로 맛이 갔고, 이준영도 뭐 오늘은 한타자를 잘 맞고 내려갔지만 좌타 상대로 전혀 위력적인 공을 못 던지고 승부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겨울에 이제 FA 계약을 통해 잔류한 사이드암 임기영 역시 나올 때마다 홈런을 쳐맞으며 한계를 보이는 중입니다. 작년에도 불펜 난조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누군가 힘을 내면서 상당히 기아가 뒷문을 튼실하게 잘 걸어 잠궜단 말이에요. 네, 올해는 반대로 누굴 나와도 항상 경기가 어려워요. 오늘 경기만 해도 다 믿을 수 있는 카드들을 냈어요. 김도현이 나오고 그 뒤에 전상현을 붙이고 그 뒤에 이준영을 붙이고 조상우를 붙이고 정혜영을 붙였는데 사실 3자 범퇴 이닝 없었고 나름대로의 위기가 또 다 있었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경기를 꾸역꾸역 넘기는 느낌이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클로저 정혜영마저 말루 찬스를 만들면서 이 경기가 또 뒤집어지거나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참 불안합니다. 작년에는 곽도규가 연착륙을 했었고 시즌 중반에 김기훈도 미국 연수의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마운드에 힘을 보탠 반면에 올해는 시즌 70이닝을 소화한 장현식의 FA죠. 비록 조상우를 트레이드로 데려 요긴하게 써먹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새로운 추가된 전력이 없고 일단 뉴페이스 발굴이 없어요. 기아가 올해 지금 작년에 좋았던 불펜들마저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다 지표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선발 WAA, 즉 선발 투수들이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한화 이글스가 천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기아는 지금 6위예요. 6위. 내일과 올러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선발 투수 WAA가 리그 6위입니다. 5위 삼성과도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불펜 상황은 더 안 좋아요. 홈 경기 없이 그냥 원정 떠돌이 인생 중인 NC의 이제 36경기 소화 다음으로 적은 38경기를 지금 기아가 소화 중이거든요. 취소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블론 세이브가 6개로 1위 두산, 2위가 지금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죠. 승계주자 실점률 역시 리그 3위로 굉장히 높고요. 오늘은 승계주자 실점이 박재현의 그 실책으로 나왔던 그 전상현의 한 점이 그걸로 이제 끝났지만, 보통 기아 경기를 보면 누군가 주자를 남겨놓고 투수 교체가 되면 귀신같이 실점하죠. 이제 그런 게 전부 분식회계라고 하는 건데 아주 이걸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굉장히 이게 지금 리그 3위 42.2%라는 거는 승계주자 실점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러면은 투수들이 정상적으로 공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야, 우리 마운드 좀 약해도 임마 작년에 따로 다 때려부시지 않았냐? 작년엔 그랬죠. 뭐니뭐니도 김도영이라는 이제 슈퍼스타가 MVP 활약을 하면서 타선을 이끌었고 변우혁, 한준수 등 젊은 야수들의 성장도 꽤나 돋보였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오프 시즌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윤도현이 캠프 때부터 부진하더니 정규 시즌 들어가서 공수 모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서 퓨처스로 내려갔고 퓨처스에서도 지금 굉장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후에 4구에 몸에 맞는 공도 한번 맞아갖고 부상 때문에 아예 퓨처스 엔트리에서 장기간 좀 빠져 있었기도 했고요. 최근에 다시 퓨처스 리그 출장 중인데 아직 인상적인 활약은 없는 좀 평범한 모습이다. 오늘 이제 위즈덤마저 부상으로 엔트리가 말소됐고 나성범도 복귀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이런 상황이 돼도 이범호 감독이 윤도현을 콜업해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뜻인데 정말 너무나 아쉽습니다. 작년 9월 윤도현 분명 특별했거든요. 베리베리 스페셜했다. 상상 속의 유니콘이 아니라 분명 KBO 리그의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느낄 만큼 아주 스몰 샘플이긴 했죠. 9월 달에 한정된 성적이니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정말 인상적인 성과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근데 25시즌 봄에 보이는 모습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변우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경기를 매조지하는 좋은 수비도 나오고 많다도 치고 했지만 김도영의 시즌 초 이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주전 3루수로 뛸 수 있었던 건 변우혁 개인에게는 굉장한 호재였거든요. 그리고 5경기 연속 타점을 올리는 아름다운 일주일, 2주일의 구간도 있었고요. 그러나 역시 고질적인 컨택의 약점과 빠른 공에 대한 대응 미수, 무엇보다 변우혁의 가장 큰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장타 생산 능력이 그렇게 올해는 지금 돋보이지 않습니다. 작년만 못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대신 기대치 않았던 좋은 수비력은 박수받을 만하죠. 오늘은 1루수로 뛰었지만 3루에서도 좋은 수비력을 보였거든요. 1루뿐만 아니라 3루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로 김도영과 위즈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상에 시름 중인 기아의 변우혁의 존재는 그래도 뭐 좀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각한 이야기죠. 새 시즌 만에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며 기대를 갖게 했던 나성범은 또다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3월만 하더라도 좋은 선구안, 출루율, 3개 홈런으로 올 시즌 MVP 시즌을 쓰는 게 아닌가. 막 가슴이 콩닥콩닥 했단 말이에요. 나성범 팬으로서. 근데 4월 들어서 급격한 생산성 하락. 특히 속구 대응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성적이 그냥 무슨 자이로 드롭 떨어지는 것 마냥 급전직하했죠. 결국엔 종아리 부상으로 지난 4월 25일 엔트리 말소가 됐는데 오늘 이제 기사가 떴어요. 회복이 좀 덜 됐다. 메디컬 리포트가 5월 13일 발표됐습니다. 결국은 나성범은 한 달 정도를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퓨처스 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5월 중에 복귀는 사실상 어렵고요. 6월 초나 좀 지나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퓨처스에 가서 밸런스도 다시 맞추고 타격감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몸뚱이만 지금 이제 돌아온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잘해야 돼. 이제 가기 전에처럼 막 4월 초처럼 빠른 공에 붕붕 돌리고 막 함진 당하고 그냥 내야 땅볼 비알비알한 거 치고 그냥 뜬공 떠서 뒤지면은 오람 안 합니다. 또 속 터지죠. 150억도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소리 듣고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잘하는 나성범으로 돌아오십시오 진짜. 결과적으로 저도 팬으로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기아가 나성범과 맞은 150억의 FA 계약 요거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이거 브레이크 걸고 나성범 추세 전환하려면 진짜 MVP급 시즌이 필요합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 타선의 최대 골치 다름 아니 이 3명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시즌 끝나고 이제 FA 자격을 얻는 최원준 시즌 전 연봉 4억 원의 계약 도장을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로우 갱신 일보 직전입니다. 2019년 최원준이 이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안 좋다. OPS 558은요 이거는 박혜민의 수비력이 있다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성적이에요. 이거 좀 매우 심각합니다. 결국 이제 엔트리가 말소가 돼서 퓨처스 리그를 나오고 있고 이우성은 현재 나이가 지금 전성기 구간이거든요. 야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이제 스퍼트를 올릴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은 막 한 1, 2년, 3년 어영부영 지나가고 나면 30대 중후반에 들어버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우성은 향후 1, 2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에게나 팀에게나. 본인도 연봉 땡길 수 있을 최대한의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햄스트링 부상 이후에. 아무리 지난 시즌 대비 투고 타저 시즌이라고 하지만 코너 외야수가 OPS 7.2라는 거는 아쉬운 타격 생산성이거든요. 거기다 수비에서 보여주는 이 참담한 모습들까지 생각하면 이우성은 못해도 OPS 0.8 중반대에 WRC 플러스 125 이상은 찍어줘야 돼요. 한준수의 이런 부진도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된 타격 폼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타격 기술에다가 투수와의 수싸움도 제법 좋거든요 한준수가. 근데 작년에 보였던 그런 타석에서의 날카로움이 올해는 좀 완전 실종됐습니다. 때문에 한준수도 한 차례 퓨처스에 다녀왔고요. 근데 이후에도 사실 뚜렷한 반등 시그널이 없이 그냥 시즌이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주전 라인업에서 시즌 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최근 라인업에 복귀한 김도영을 제외하면은 박찬호, 김선빈, 최영우 이 3명밖에 없어요. 박찬호랑 김선빈은 OPS가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얘네들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은 타고 투저였고요. 올해는 투고 타저라는 걸 감안했을 때 스태티즈 기준 WRC 플러스를 보면 이 3명은 작년보다 훨씬 뛰어난 타격 생산성을 보이고 있고 최영우는 뭐 말해 뭐였대요. OPS도 상승했죠. 나이가 무색할 만큼 리그 최상위권 타격 생산성을 보이며 말 그대로 팀을 지금 하드 캐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네가. 이거 지금 노인네 부러질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매년 시즌 전에는 최영우가 뭐 클린업 치면 안 된다 뭐 이따위 뉴스가 나오는데 결국 시즌 시작하면 최영우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매년 똑같대. 매년 니들은 정말 양심도 없냐.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기아 올해 갸깝하냐. 자, 팀 타율이 2할 4푼으로 리그 8입니다. 요 순위를 이제 여러분 잘 봐주시고 이 위아래에 있는 팀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서 봐주시면 좀 더 재밌습니다. 요즘 누가 세이버 매트릭스를 보는 시대에 촌스럽게 타율 타령이냐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작년에는 팀 타율이 3할을 넘었어요. 리그 1위였어요. 오늘은 좀 이 타율에 대한 타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루율을 볼 건데요. 자,
출루율입니다. 출루율은 타율은 8위였는데 출루율은 6위로 좀 올라가죠. 이게 지금 5위 두산하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산은 3할 3푼 6리고 기아는 3할 3푼 4리예요. 오늘 경기로 여기서 이게 또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장타율은 어떠냐? 이게 지금 기아의 장타율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나성범도 이탈하고 뭐 김도영도 한동안 없었고, 장타를 칠 수 있는 타자가 라인업에 최영우하고 위즈덤 2명밖에 없었는데, 위즈덤은 4월 좀 첫째 주 지나고 나서부터 많이 부진했죠. 중순 이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까먹었습니다. 위즈덤 나성범이 막 홈런 빵빵 날리던 4월 초만 하더라도 장타율이 리그 3위, 막 4위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리그 중간은 간다는 뜻이죠. 자, 삼진율이랑 볼넷율 볼까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좌측에 있는 게 K율, 삼진율. 야, 오늘 우리가 상대했던 롯데가 뭐 정말 압도적으로 삼진을 안 당하죠. 15.9%, 16%의 삼진율을 보이고 있고, 키움 SSG가 리그에서 가장 삼진을 많이 당하는 팀이고, 기아는 그래도 준수한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기아가 2위인가 했어요. 작년에도 롯데가 1위였고, 볼넷을 얻어내는 비율은 기아가 LG랑 함께 리그 최고입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하죠. 저희 방에 이제 자주 오시는 근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자들이 너무 좀 소극적이 됐다. 삼진을 당하지 않으려고 뱃을 안 내고 공을 많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두 번째는 유인구에 잘 속지 않고 그래도 투수와 좀 끈질긴 승부를 하고, 안타를 치지 못하더라도 베이스에 출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우리 타자들이 평균 이상의 소양을 갖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가 정말 딱 좋다 나쁘다로 극단적으로 이야기가 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자, 선수 개개인의 타격 생산성을 평가할 때 타율은 사실 무시해도 되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출루율 안에 그 타율이라는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나 팀의 경기력을 평가할 때는 이 타율은 생각보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비록 단타라고 될지라도 안타가 적은 팀은 잔루 문제, 만성적인 득점권 변비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껏 볼넷으로 주자를 쌌더라도 시원하게 안타가 터져서 인플레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득점 확률은 떨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2사 2루에 타자가 타석에 섰어. 자, 이 상황에서 이 타자가 볼넷을 얻으면 2사 1, 2루가 되죠. 2루 주자가 뭐 도루를 감행하지 않는 이상 3루나 홈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볼넷을 얻게 되면. 자, 그러나 2사 1루에서 안타가 나왔어. 그러면 한준수나 뭐 김태군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똥차가 아닌 이상은 2루 베이스에서 홈까지 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2사 상황에서 득점권에 있는 위기 상황에 안타를 맞게 되면은 안 좋은 게, 2사 후에는 배트에 맞는다라고 하면 그냥 런앤히트. 타자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베이스 러닝을 과감하게 날립니다. 그러면 한 점 될 수 있는 게 2점이 되고, 2점 될 수 있는 게 석점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안타가 갖고 있는 위력이거든요. 단타나 볼넷이나 장타가 아니라 단타나 볼넷이나 출루율과 OPS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만 이게 팀에 주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같은 맥락에서 저는 뭐 득점권 타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선수 개인을 평가할 때는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득점권 타율이라는 건 그 선수가 갖고 있는 타율의 평균에 회귀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이거 보시면은 24년에 기아 타이거즈의 팀 타율이 3할 1리였는데 24 시즌의 득점권 타율, 기아 타이거즈의 득점권 타율은 3할 8리. 거의 차이가 안 나죠. 3할 1리나 3할 8리라는 건. 이게 이렇습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의 득점권 타율은 2할 4푼이에요. 네, 오히려 득점권 타율은 1푼이 높아. 의외예요. 더럽게 못 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득점권 타율이 본인들의 팀 타율보다는 좀 하나 높습니다. 이것처럼 팀 타율이 낮다라는 거는 득점권 상황에서 타율이 낮을 확률이 높고, 그럼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배치된 상태에서도 그만큼 안타를 칠 확률이 낮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25시즌에 이제 호랑이가 고양이가 된 이유는 외국인 선발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임에도 국내 선발진의 부진, 그리고 불펜진의 부상과 집단 난조, 기대했던 야수 유망주들의 집단 우하양, 볼넷을 얻는 능력, 출루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안타 생산의 실종이 맞물려 매경기 답답한 변비야구를 시전 중이다. 득점 상황에서는 점수를 못 내고 반대로 불펜이 나와서 하이레버리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기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긴 합니다.